아이들 각 다른 개성과 특성들을 잘 살려줄 수 있는 그런 교육, 그 교육이 21세기의 교육이기도 하고 앞으로의 AI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장에서 아이들과 부모를 만나고 아이들의 꿈을 만나고 있는 유아교육자 강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30년간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30여 년간 현장에서 아이들과 만났습니다. 30여 년 전의 아이들과 지금의 아이들 차이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은 늘 언제나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의 그 다름 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 관찰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예술가가 되는 친구들, 작가가 되는 친구들, 과학자가 되는 친구들 그 속에서 미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스스로 배우고 자기의 속도를 존중하고 그다음 작은 변화에 어른들은 귀 기울여지고 읽어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 소중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이의 가능성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 아이의 가능성을 기다려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 셋을 키워보고 현장에서 지내보지만 아이들이 자기의 마음을 자기 눈빛을 바라보고 거기에 지지해주고 반응해주는 부분을 제일 따뜻하게 느끼고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지시적인 것보다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는 것이 부모님의 가장 따뜻한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이들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떤 친구들은 앉아서 그림을 굉장히 열심히 잘 그려요. 열심히 잘 그리고 그 그림을 또 오려가지고 그림을 옆으로 나열해 보기도 하고 편집도 우리가 말하는 편집도 해보기도 하면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 이 친구는 미래의 디자이너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그럴 때 우리가 옆에서 이야기를 하죠. 와, 이 그림 너무 멋지다. 너무 디자인이 너무 멋지게 되어 있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봤을까? 대단한 생각이야. 라고 건네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아이의 가능성을 믿고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 피부로 느껴지시나요? 저출산은 누수나 통계에서 나오는 체감보다는 현장에서는 정말 더 많이 매일매일 체감하는 한 부분입니다. 아이들의 수는 분명히 줄었습니다. 줄었지만 그에 준하는 책임감은 더 커진 것으로 느껴집니다. 하나의 하나가 다 소중하고 특별하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더 소중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유치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각 다른 개성과 특성들을 잘 살려줄 수 있는 그런 교육, 그 교육이 21세기의 교육이기도 하고 앞으로의 AI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장애성 문제든지 마음의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살펴주고 아이들의 가능성을 더 밀어주고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유치원 교육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시대에 아이 한 명 한 명이 더 소중하다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지금은 시설이 더 화려하거나 더 좋거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부분보다 그 안에 어떤 관계가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지지해 줄 수 있느냐, 더 따뜻하느냐, 더 안전한 곳이냐 이런 부분이 더 중요시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천천히 배운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천히 배운다라는 것을 뒤처진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뒤처진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아이나 부모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늦어진다는 것은 늦춰진다는 것은 아이가 그만큼 경험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아이의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이라고 봅니다. 아이를 지지해 준다는 그 마음을 지키고 있고 부모님이 그 부분을 지지해 준다면 누구보다도 더 긍정적이고 자신 있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기다려주지 못하는 부모님들의 불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불안 때문에 아이를 비교하는 부분이 될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불안해지고 아이에게 초조해지고 비교 대상이 되다 보면 아이에게 부정적인 언어가 사용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아이에게는 자존감이라는 것이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아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들여다볼 수 있는 거, 아이가 그 부분을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알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해줄 수 있다면 그 아이의 내면은 더 단단해지고 더 많이 연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이의 속도를 기다려주자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차가 있다는 이야기를 다 부모님들 알고 계실 겁니다. 태어난 날이 다르듯이 아이들 경험이 다릅니다. 그 경험에 따라 경험의 누적치가 달라지고 성취가 달라지고 성장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주는 것이 아이의 힘을 키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려준다는 것이 아이가 그냥 하는 대로 아이 가는 길대로 그냥 두고 보면 되지 않을까. 어쩌면 방치가 될 수 있는 방임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이를 들여다보고 아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면 그 아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알 수 있는 부분이 부모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지금 이거 싫어, 이거 하기 싫어, 나 안 할래, 그만할래 라는 이야기는 이 아이가 어떤 부분 힘들어하는지 어떤 부분을 원하는 부분인지를 표현을 못하지만 그 부분을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천천히 배운다는 그 부분 이제 유치원 현장에서 봤을 때 이런 재밌는 일화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만 5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신체 협응력 부분, 발달 부분들 성장을 하기 위한 부분들이기에 줄넘기 활동들을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줄넘기 하는 친구들 개인차가 있고 개별화가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 굉장히 잘 넘어요. 굉장히 20개, 30개까지 다 넘고 하지만 어떤 친구는 하루 이틀을 연습을 하고 3일을 연습을 해도 하나를 잘 넘지를 못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이렇게 지켜보니 아이가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를 넘어보고 하나를 두 발 모아 뛰기가 안 되니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뛰더니 친구들이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넘을 수 있어. 발을 뒤로 해봐. 두 발에 이렇게 뛰어봐 라고 하는데 결국 넘게 되었죠. 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시를 이렇게 썼어요. 줄넘기야 고마워. 난 너 덕분에 넘을 수 있었어. 정말 줄넘기야 고마워. 저는 그 동시를 보고 좀 울컥했다는 그런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조금 빠르고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니라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그걸 해낼 수 있는 힘을, 그 성취를 키워주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교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